지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일부 언론들은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 디플레이션 공포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부추기고 경제 침체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등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이른바 디에 공포를 제기하며 한국 경제의 물가 위기설을 주장했다. 디에 공포가 한국 경제에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들 과연 팩트일까? 팩트 완전 정보 디플레이션 편. 최근 우리 경제의 큰 논쟁거리로 부상한 디플레이션. 그런데 말입니다, 패션이나 컨디션은 알아도 디플레이션은 대체 뭘까요? 디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반대말로 일반적으로 물가 하락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은 상품 및 서비스 가격 하락과 함께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1990년대부터 이어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그 예. 두 사례 모두 성장과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동반하며 급속히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다. 디플레이션 발생은 주로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하거나 상품 판매 부진으로 불황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이것이 다시 경기 침체 악순환을 불러오는 시기인데, 지난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에 그치고 올해 초부터 국내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대를 기록하다 지난 9월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자 우리 경제가 물가 하락, 경기 침체 악순환인 디에 공포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쏟아진 것. 자, 디플레이션 개념은 정복했으니 본격적으로 진위를 논해볼까? 최근 물가 하락 현상은 디플레이션의 징조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 물가 상황은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다.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증거 3가지. 첫 번째, 최근 물가 하락은 수요 둔화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최근 국내 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올해 초부터 0%대 중반을 웃돌다가 8월 0%, 9월에는 마이너스 0.4%를 기록. 그런데 이런 물가 상승률 하락은 올해 워낙 작황이 좋았던 농산물 가격 하락,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석유 제품 가격 하락 등 주로 공급 측면에서 기인했다는 것. 농산물은 지난 9월 풍작으로 13.8% 하락, 유가는 올해 9월 배럴당 51달러로 하락. 이 두 가지를 합친 하락폭은 무려 0.95%포인트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에 매우 크게 기여한 것이 팩트.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도 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데 올해 9월 고교원 납입금 36.2%, 학교 급식비 57.8%, 병원 검사료 10.3%, 보육시설 이용료 4.3%로 크게 하락. 여기서 별 5개 포인트. 고교원 납입금, 학교 급식비, 병원 검사료, 보육시설 이용료 등의 하락은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 나쁠 것이 없다는 것. 정부 정책 굿. 두 번째, 물가의 기초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소비자 물가는 실제 경제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농산물 작황이나 국제 유가의 등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심하게 오르내리기도 하는데, 이런 일시적인 물가 변동을 배제한 기초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근원 물가. 이런 근원 물가가 올해 연초부터 아주 꾸준히 1%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인 것이 팩트. 세 번째, 작년 물가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점도 올해 물가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전년 물가 수준에 대한 상승률로 계산하는데, 만약 전년 물가가 매우 높았다면 올해 물가 그 자체는 낮지 않지만 물가 상승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우리는 이를 전문용어로 기저효과라 부른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 기저효과의 예를 동화로 쉽게 풀어보겠다. 사과를 너무나 사랑했던 영희는 작년에 사과를 사러 시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재작년엔 한 개에 500원이었던 사과가 가뭄과 태풍 등 작황부진 탓에 가격이 올라 눈물을 머금고 한 개에 1,000원을 주고 사야 했지요. 어머, 사과 가격이 전년 대비 100% 상승했잖아? 사과를 너무나 사랑하는 영희는 올해도 사과를 사러 시장에 갔다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사과 한 개를 겨우 800원에 팔고 있었거든요. 어머, 사과 가격이 전년 대비 20% 하락했잖아? 그러나 이는 작년에 사과값이 너무 올라 20% 하락한 것일 뿐, 재작년 사과값 500원에 비하면 오히려 60% 가까이 오른 현상이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기저효과에 의해 올해 사과값이 작년보다 20%나 하락했지만 이는 작년 흉작으로 사과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벌어진 일일 뿐, 사과는 흉작 이전보다 여전히 오른 가격이다. 어려운 경제용어 이해 완료. 2015년 기준 백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9월 105.65, 올해 9월 105.20이므로 전년 동월보다 0.4% 하락했지만 지난해 9월의 물가지수가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곳은 왜 때문에 없죠?
지난해 9월 농산물 가격은 폭염으로 작황이 나빠 14.9% 상승했다가 기저효과 플러스 풍작인 올해 9월 13.8% 폭락. 석유류 가격은 작년 9월 배럴당 77달러에서 올해 9월 51달러로 하락. 기저효과는 올해 10월에도 나타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물가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살피지 않고 무조건 무턱대고 디플레이션이라 논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임이 팩트.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하락 주 요인이 농산물과 석유류 등 일시적인 공급 체계에 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근원 물가 1% 안팎 유지, 전년 동월 높은 물가 수준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근거로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1% 내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도 팩트. 디플레이션 논쟁 정복 완료. 정책 알못들을 위한 팩트 완전 정복 캡처 타임. 눈 벌려 팩트 들어간다. 10 9 8 7 6 5 4 3 2 1 0 정복 완료. 팩트가 세상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팩트 완전 정복은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